자, 안녕하세요. 주식 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계엄령이 12월 3일 날 23시에 있었고, 12월 14일 토요일 날 탄핵소추안 2차 투표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이어지고 있고요. 12월 접어들어서 2조 원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매수하는 종목은 있어요.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데이터로 진행해 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12월 달 초에 들어올 때 12월 3일 정도에는 2,500도 회복을 하면서 외국인 매수가 5,600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날 장이 마치고 자정경 이제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됐고, 그 이후부터 장이 이렇게 쭉쭉쭉 많이 빠졌었습니다. 무려 2,360까지 빠졌었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동기간 동안에 중간 정도에 잠깐 저점을 찍은 날 매수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누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오늘 12월 16일 기준으로 4,700억 정도 코스피 기준입니다. 매도 금액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조 8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물론 이제 아주 단기에 그쳤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11월 달에도 팔았고 10월 달에도 팔았지만은 또 그 이후의 변화가 뭔가가 좀 궁금해서 요 짧은 기간에 이제 기간적 데이터를 잡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조 8천억 정도를 팔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HTS 화면에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봤더니 일단은 가장 많이 판 것 중에 1조 8천억 중에서 9천억 정도가 삼성전자입니다. 네, 절반 정도가 삼성전자고 주가는 이제 5만원대 중반에 있죠. 그리고 나면 또 4,700억 정도가 외국인 투자 계층에서는 미래에셋이 운용하는 MSCI 코리아 인덱스 관련 ETF겠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딱 합치면은 1조 3천억 정도. 그럼 나머지는 KB금융이 5천억 정도가 판 거예요. 금융주 두 개. 합치면 6천억 정도가 있죠.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것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계속 팔고 있던 삼성전자를 전체 매도 금액의 절반을 팔았고 여기에 또 한국 지수를 판 거고 여기에 이제 탄핵안 이슈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금융주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밸류업 세제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주가만 놓고 보면 이미 이 기업들의 주가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은근슬쩍 이렇게 조금 또 올라와 있고 아까 봤던 105560이죠. KB금융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 멈춰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만원에서 대략 한 15% 빠졌죠. 그리고 금융주, 신한지주도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이 그대로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뭐 거의 21만원대 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폭풍 매수한 종목이 있겠죠. 이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영상을 보면서 시간 날 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점에 놓고 보면 확실히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어요. 근데 조금 여기에는 숫자적인 거기에 있어요. 판 거는 1.5조. 1.8조, 산 건 2,800억. 그러면은 완벽하게 하이닉스가 수도주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는 두 개 정도 종목이 조금 눈에 띕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밑에 뭐 크래프톤도 있고 삼바도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뭐 유한양행도 있고 NC도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금액으로 분석을 해보면 동기간이 똑같은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한국지수와 금융주를 가장 많이 팔 때 조금 보태서 자동차까지 팔 때 외국인들이 유일하게 많이 산 종목은 딱 두 개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삼성 SK하이닉스, 하나가 주 네이버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앞으로 연속성을 좀 바라볼 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가가 지금 상당히 원래 거기를 갖고 왔고 투자자별 동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뭐 개인들은 팔고 있지만은 기관 쪽에서만 특별히 배심만 안 때린다면 주가는 양매수 종목이라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수급 분석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네이버가 지금 수준에서는 다 좋죠. 월봉도 양봉이고. 근데 월봉을 보면 약간은 박스권에 조금 갇혀 있어요. 한 20만원대 중반 정도에. 그렇기 때문에 올로는 가지만은 급하게 내가 투자하면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반대로 그럼 1위 종목이 SK 하이닉스예요. 근데 하이닉스도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쨌든 외국인 매수가 최근 이제 수급적으로 원래 12월 3일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자, 12월 3일 이전에는 약간의 매도가 조금 어디 갔냐? 외국인 매도가 조금 많았던 종목이에요.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여기 한 100만 주 들어온 거 요거 다 나갔다 치면 또 요거 합치고 하시면 누적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12월 2일 이전보다 많이 산 거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12월 2일 기준에서의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하고 지금을 비교 분석을 해보면 볼 수가 있는데 12월 2일 기준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54.32. 그쵸? 주식 분석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52.32%. 이 글자가 잘 안 나오네. 52.32%. 지금은 54.52%.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율은 거의 탄핵 이전보다도 탄핵안 이슈 이후보다도 올라가 있다는 거죠. 주가는 12월 2일 날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도록 하죠. 그럼 하이닉스의 12월 2일 달의 주가는 지금보다 낮게 있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분율은 올라갔고 지분율은 올라갔는데 주가가 그때보다 높다. 그러면 그건 누군가가 같이 사줬겠죠. 기관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제 판단으로는 기관들이 그 이후부터 많이 샀을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지만 그러면 오늘은 하이닉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만은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는 이 영상에서 메모리 가격이나 뭐 다른 이야기는 차치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외적인 요인들을 몇 개 보게 되면 일단은 미국 정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거기에 브로드컴의 효과든지 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연관이 높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연관이 높을 거고 반도체 지수는 브로드컴 효과로 일단 5천선에서 다시 한번 갭상이 나왔고 두 번째는 또 하나가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는 산하의 개별적인 에이직 반도체 기업이니라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는 하이닉스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조금 더 하이닉스와 조금 비슷한 기업을 한번 찾아보면 아무래도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안 나오죠? 예. MU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이 기업의 주가가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약간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약간 105달러에 대한 저항을 좀 안고 있어요. 근데 마침 이 영상을 진행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시간의 기준으로 지금 프리마켓 기준으로 대략 105달러를 넘어갑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조금 답답하지만 SK 하이닉스의 느린 반등은 조금 더 시세의 연장으로 보시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하겠죠. 물론 이 주식이 다시 어느 정도까지 얼마까지 가고 그거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피간 종목 중에 하나가 1위가 하이닉스라는 것과 이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주변적인 외적인 요인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시세를 보고 시장을 전망하는 관점에서는 그렇죠. 시장을 보고 시세를 전망하는 이런 분석법으로 접근해 본다면 충분히 한번 염두해 볼 만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